JY 초님이 개빡친다고. 개빡친다고. 네. 빨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빨리 개빡치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너무 읽었나 그냥? 무희님 기다려 그냥. 소리 들린다 박수 소리. 지난번 라이브 우리 뭐 했었죠? 뭐 했었죠? 토트넘이 과연 우승 경쟁에 뛰어들 수 있을까? 그래서 우승 경쟁 팀에 대한 얘기했죠. 네. 지난번에 네. 6개 팀, 4개 팀 위주로 해서. 네 맞아요. 그거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사부터 좀 해서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 지난번에 실시간으로 우리 2,000명 가까이 찍었어요. 2,000명도 왔어요. 이거 원투펀치 치고는 실시간 라이브에 많이 들어오신 거고. 오늘은 몇 분이 들어오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가 빅매치 프리뷰, 빅매치라고 해도 되나? 네, 첼시가 껴서 첼시가 요즘 너무 못해서 토트넘에 비해서. 네, 어쨌든 간에 관심 있는 매치. 네. 관심 있는 매치 이러니까 너무 옛날 느낌이다. 그냥 빅매치로 하시죠. 그래요. 네, 빅매치 프리뷰를 원래 두 명이서 그냥 했는데 그쵸. 오늘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두 팬분들 여러분들을 진짜 완전 진성 팬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진짜 팬분들 모시고 여러분들처럼 팬입니다. 네, 모시고 한번 프리뷰를 나눠보는 시간, 또 궁금했던 것도 물어보고. 네. 팬들, 네. 진성 팬들을 모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경기 결과를 물어본다면 상당히 뭔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핀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목소리는 들어가죠? 목소리 들어가요? 네. 임미듬님이 되게 웃기신다. 진성 팬이 될지 진상 팬이 될지 모르죠. 네. 어쨌든 소개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희도 아직 그렇게 확실히는 알지 못해요. 통상명은 했지만 먼저 두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제 저는 24살. 성함은요? 저 김예준. 예준. 예준님. 네, 예준님. 요즘에 초등학교 들어가도 예준이 뭐 이런 이름이 많아요. 예준이, 네, 요즘 이준이. 아이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준이라는 이름 되게 많아. 맞아요. 네. 근데 24살이신데 예준이면은 굉장히 앞서 나갔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전 트렌드 세터라고 해서. 무슨 세터요? 트렌드 세터. 트렌드 세터? 느낌이 이분 장난 아닌데? 24살 김혜준님. 현재는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학생? 저는 이제 대학생. 대학생이요? 네. 취미로 이제 축구 보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다음에 음악도 하고 있습니다. 음악도 하고 있어요? 음악. 무슨 음악? 저는 이제 힙합 쪽 프로듀서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네? 힙합도 할 줄 아세요 직접적으로? 저는 랩은 안 하고 이제 뚝뚝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비트 찍는 거 이제. 악곡. 두구두구두구두구 이런 거 넣고 막. 그럼 저쪽 홍대 쪽에 있어요? 네. 힙합 학교도 이제 홍대를 다녀. 학교 동대예요? 완전히. 그럼 전공은 뭔데요? 전공은 지금 산업공학과 하고 있습니다. 산업공학과. 야, 그 어울리네. 기계를 또 만지고. 기계를 만지면서 힙합이라니 굉장히 홍대를 감성 있다. 다니면서. 그리고 첼시를 좋아하는. 감성. 아. 위원님 너무 이쪽으로 치우친 것 같은 느낌이 아니 저 드는데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그렇다고. 굉장히 멋있다. 첼시를 좋아하는 뒤에 계속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러면서 첼시를 좋아하는 그 첼시가 약간 무슨 힙한 느낌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거 킹 받죠? 네. 자 오른쪽에 계신 분은 저는 21살 지금 21살. 요리사로 젊은이. 일하고 있는 김철욱입니다. 요리사요? 요리사? 어떤 오. 종류의 요리를 하시나요? 양식 레스토랑에서 주방에서 지금 3년째 일하고 있어요. 야. 멋있다. 요리사. 대단- 그럼 모자를 좀 쓰고 오시지. 요리. 야 오늘은 뭘 요리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첼시 팬분을 좀 요리하러 오늘은 첼시를 요리하러. 야 센데요? 안 되겠는데요 이거. 최은수님이 우리 저 예주님이 졸라 시절 유니폼을 입으셨다고. 네, 맞습니다. 0203 시즌 유니폼 네, 맞죠? 0203. 네, 맞습니다. 네. 치킨 셰프. 치킨 셰프예요? 아닙니다. 네? 치킨 안 만듭니다. 치킨을 안 만들고. 그럼 네.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요리. 저는 좀 파스타나 스테이크 쪽 좀 잘합니다. 그래요? 나중에 한번 먹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상대팀 첼시는 요리로 치면 어떤 요리입니까? 대략? 요리로? 예전으로 치면은 저는 좀 고급 레스토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최근에는 좀 분식집 같이 이제 막 때려! 이제 새로운 떡볶이도
만들어보고 그냥 네.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새로운 튀김도 만들어보고 이게 이제 대박이 터질지 안 터질지는 모르지만 네, 그쵸? 되게 해석이 좋다. 여기는 그런 의미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쵸? 아, 조금 더. 첼시 분식집. 토트넘은 요리로 치면 뭐예요? 저희가 이제 좀 고급 요리 반열에 좀 올라가고 고급 있는 요리예요? 것이라. 네. 그렇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자존심 상하는 뭐 이런 느낌도 있고. 트로피 없이 고급 요리를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트로피 없이 고급 요리를 하기는 힘들다. 네. 그렇지, 무슨 뭐 미쉐린 뭐 이런 거 딱 간판에 딱 붙어. 그치. 여기는 그런 게 좀 붙어 있다는 얘기 아니야? 맞습니다. 네. 원스타, 투스타 뭐 이런 거. 여기는 그냥 딱 지금 엄청나게 대박인 맛집, 그죠? 그쵸, 이제. 이제 소문난 맛집. 받을지 안 받을지 이제 그런 기로에 서져 있는. 네, 좀 인스타 맛집으로 이제 막 떠오르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군요. 좋네요. 야, 이거 시작이 그냥 그러니까 부드럽게 벌써 해봤는데 장난 방송 아니네. 제가 옛날에 2004년 뭐 이 무렵 5년 이 무렵에 4년과 5년 사이에 우리 박종윤 캐스터가 딱 이런 식으로 원투펀치에 나오셔서 네 얘기를 하셨어요. 아스날 팬으로. 그래서 아까 누가 제2의 번개맨이라고. 아, 그래요? 두 분이 어 누가 제2의 번개맨이 될지 몰라요. 맞아요. 여기서 이제 바로 누가 여기 우리 예준님은 저 프로듀서를 또 하면서 네. 갑자기 방송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 철웅님은 요리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네. 축구판으로 그렇죠. 들어오셔서 뭐 뭐 다른 일을 하실 수도 있죠. 네. 축구를 요리하는 남자. 힙한 축구 뭐 이런 느낌으로. 근데 두 분 원래 좀 방송 욕심이 있었어요? 욕심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워낙 제가 위원님 팬이어서 오. 꼭 보러 오고 싶기도 했고. 최지현의 감사합니다. 팬이다. 네. 저는 좀 관심 받는 거 좀 좋아하고. 그래요? 방송 욕심도 조금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좀 신청하게 됐습니다.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외모도 그러니까. 푸근하고 뭔가 이렇게 잘 받아줄 것 같고. 네, 뭔가 이렇게 생기신 분이 어. 방송을 좀 잘하거든요. 그쵸. 감사합니다. 입을 조금 잘 그렇게 털 수 있는 그런 이거 딱 외모를. 이렇게 마이크 드리면 이렇게 딱 대고 있으시는 스타일이신 거죠? 네, 좀 바로 털려고? 그렇습니다. 제가 조사를 했는데 두 분이 좀 축구에 대해서 깊이가 조금 있는 게 뭘 운영을 하세요. 그래서 예준님을 보면은 경기력 분석에 관한 칼럼을 연재한다고. 이제 제가 그 네이버 첼시 팬카페 이제 위아더 블루스에서 좀 활동을 좀 했었는데 위아더 블루스. 특히 이제 제가 한참 칼럼 연재할 때가 이제 유로 2020년 할 때 네네. 이제 그때 첼시 선수들이 워낙 많이 뛰었다 보니까 그 선수들이 뛴 경기를 이제 제가 분석을 해서 이제 칼럼을 쭉 연재를 했던 약간 시리즈처럼 이제 뭐 A조 무슨 경기에 첼시 선수가 누가 뛰었고 뭐 이 선수가 어떤 활약을 했고 또 이렇게 해서 제 생각에 뭐 잘한 것 같다, 네. 좀 아쉽다 이런 거 이제 해서 또 많은 다른 팬분들과 또 소통도 하고 이런 이제 시리즈 연재를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첼시 팬분들을 위해서 약간 저 음악을 하나 만들어 주실 나중에 의향은 있으세요? 저는 뭐 당연히 기회가 된다면 저희 얼마나 좋으세요? 네. 그럼 첼시 팬들 상당히 좋아할 것 같네요. 우리 철웅님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 축구 덕후의 모임을 운영한다고. 네, 저 지금 운영한 지는 꽤 됐어요. 이름을 몇 번 바꾸면서 한 5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막 월드컵 시즌이라거나 챔피언스리그 결승 그때쯤 할 때쯤이면 이제 폭발적으로 막 들어와서 편하게들 얘기하고 하시는 그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운영 중입니다. 그럼 들어오시면 몇 명 정도 들어오세요? 월드컵 시즌은 500명에서 1000명 정도 네,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다들 그래도 뭘 이렇게 다 축구 쪽으로 그러니까. 네, 취미 활동들을 좀 강하게 하시는 네. 그런 편이시네요. 그 최근에 첼시나 토트넘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팬의 입장에서 지난 경기 브랜트포드전 네. 사실 저는 전반에는 좋았거든요. 네, 전체적인 내용이 좋았는데 마무리가 안 되고 네. 뭐 마두에케 선수 슈팅 골대도 맞고 네. 그래서 뭐 골은 터지겠네, 괜찮다. 뭐 그렇게 하다가 좀 마무리만 되면 되겠네 이런 생각도 했는데 후반 가서 결국은 한 방 맞고 교체도 갑자기 잘하던 쿠쿠렐라를 빼고 맞습니다. 워싱턴 18살 워싱턴을 데뷔를 시키는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경기처럼도 교체처럼도 느껴졌는데 요즘에 어때요? 첼시 딱 보는 느낌이 팬 입장에서
이제 제가 첼시를 본 지 이제 15년쯤 돼가는데 15년. 15년, 아, 10살 정도부터. 저는 요즘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게 뭔가 한참 이 무리뉴 옛날에 네. 있을 때 이제 한번 못했던 때도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그래도 뭔가 다음에 감독 바뀌면 올라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새는 또 이제 너무 젊은 친구들도 많고 아직 조직력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오래 걸리겠다 싶은 생각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그래도 가능성은 좀 보여요? 그 젊은 선수들? 네,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시간이 지나면 확실히 좋아질 거다 네, 있지만 무조건 좋아집니다. 그런 정도의 느낌이에요. 네. 다른 팬들도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모르겠어요. 일단 제 주변에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다 이제 저를 놀리느라 바빠가지고 다들 이제 부정적 얘기만 하곤 하는데 이제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돕기 믿고 있어요. 무조건 잘 될 겁니다. 조금 성격이 급한 분들은 올 시즌 성적 때문에 네. 또 조금 질타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런 분위기군요. 토트넘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느낌이? 저희는 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좀 지내고 있습니다. 그냥 저희 뭐 팬 카페나 페이지 같은 걸 네. 봐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고 그냥 첼시도 뭐 하던 대로만 하면 가볍게 이기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로 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번에 토트넘 홈 경기잖아요. 네, 또 홈이기도 토트넘 하고. 첼시. 거의 뭐 자신감 뿜뿜이죠 지금. 그렇죠. 뭐 지금 근데 사실 그 최근 경기 내용이나 이런 부분 보면 뭐 이런 반응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네, 뭔가 가볍게. 첼시도 포체티노 감독도 뭐 약간 밸런스 있게 운영도 하고 주도도 하고 전적으로는 뭐 스탠다드하면서 좀 잘하는 모범생처럼 경기는 잘 하는 편인데, 근데 이제 확실히 토트넘에 비해서 어떤 마무리하는 어떤 노련미, 네. 또 그러한 어떤 결정력 뭐 이런 데서 확실히 뭔가 피니시 마무리하고 또 경기를 운영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첼시 선수들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토트넘에 비해서는. 네, 아무래도 좀 젊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조금 그런 노련미는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첼시는. 누가 제일 좀 뭐랄까 시즌전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토트넘 누가 제일 기분 좋은 선수입니까? 지금 감독 빼고. 감독 빼고면은 아무래도 비수마 선수 비수마. 아닐까요? 네. 네. 콘테 시절에는 자주 나오지도 못했고 네. 나와도 그렇게 막 큰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어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올 시즌 보니까 또 되게 잘하고 있어서 좀 시즌 전과 지금이 좀 다른 선수 같아요. 그 전에 비수를 꽂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스리마 같은 느낌? 네, 든든합니다 요즘. 든든해요. 네. 허리 라인은 또 첼시도 사실 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 우리 네. 최근에 토트넘의 중앙 미드필더 라인도 파페사르도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하고 네. 경기마다 비수마 상당히 잘하고 오르락 내리락하는 메디스는 뭐 최고의 플레이어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어요. 네. 첼시는 뭐가 있습니까? 저에게는 이적료 기록을 세워준 카이세도, 펜세도 엔조. 엔소는 이번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네, 이번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카이세도, 엔조가 결코 이제 비수마 사르에게 꿀리지 않는다. 네. 그리고 제 생각엔 토트넘은 비수마 사르, 메디슨 뿐이다. 그러므로 이제 뎁스 측면에서는 첼시가 월등히 앞선다. 그래요? 뿐이다. 네. 이 뿐이다라는 말에 그러면은 상할 수 있는 그 세 거예요. 명 외에 손흥민 이런 선수 없다? 없다? 그 중원에서 이제 중앙에서 중앙에서. 호이비에르나 스킵이나 이런 선수 들어오면은 아. 전혀 대항이 될 수가 없다. 절대 그래요? 볼수 없습니다. 네. 그럼 뎁스의 차이가 있다. 우고 축구 뭐 이런 선수가 훨씬 대항 된다는 저는 믿고 얘기예요? 있습니다. 믿고 있어요? 네. 벤탄쿠르 복귀했잖아요. 근데 아직은 조금 올라오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거의 1년 가까이 빠졌으니까. 근데 너무 직접적인 얘기 해주셨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물이죠. 어떡해. 아니 그러면 엔소는 브랜포드전 뭐 작은 부상이 있다 그래서 뭐지? 제가 뉴스 보고 있던 게 갑자기 켜졌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또 생방송의 묘미예요. 그러니까 차에서 뉴스를 들으면서 왔거든요. 뉴스가 갑자기 켜졌네. 그런 경우도 있나? 갑자기 그러니까 켜지네. 신기하네요. 아니 막 그렇다 치고 그 첼시의 중원은 그러면 지금 엔소는 지난 경기는 약간의 부상 때문에 못 나왔으니까 이번에 나와서 브랜트포드전은 잊어라. 다시 정상 가동될 거다. 그래서 카이세도랑 또 한 명은 누굽니까? 갤러거죠. 네.
갤러거 이 세 명 이외에 다른 백업이 좋다 이거예요? 다? 지금 토트넘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 이겁니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우고 축구 선수를 조금 좋게 보는 입장이긴 해요. 예. 일단 피지컬도 좋고 그다음에 또 젊고 좀 활동량도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우고 축구를 믿고 있고 이게 사실 라비아가 돌아와야 좀 완성된 라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근데 라비아는 부상 중이니까 아직은 이제 부상 중이니까 이번에는 한 발 물러서는 게 이번에만 그렇군요. 근데 사실 뭐 예. 첼시는 중원이 문제가 아니고 결정력에서 네, 좀 결정력에서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원 싸움은 꽤 치열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결정력 부분에서 지금 물오른 손흥민이나 아니면 조력자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메디슨이 충분히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차이가 결과까지 좀 같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 팬분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첼시가 뭐 이렇게 선수들 역할을 중앙 미드필더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네. 최적의 역할은 팬 입장에서 뭐 어떤 포지션입니까? 지금 이제 막 정착하기 시작한 이제 엔조 카이세도 뒤에서 있고 갤러거가 좀 더 앞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해주는 요게 저는 제 베스트라고 보고요. 갤러거의 공격형 미드필더. 네. 그래서 일단 갤러거는 크리스탈 팰리스 때도 워낙 이제 2.5선에서 잘했던 선수라서 저는 무조건 거기에 놔야 되는 선수고 이제 은쿤쿠가 돌아온다면 저는 이제 갤러거가 백업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라비아랑 갤러거가 이제 로테이션에 들어가고 은쿤쿠가 돌아왔을 때 은쿤쿠, 엔조, 카이세도 이렇게가 이제 진짜 이거는 최상의 트리오가 되지 않을까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쿤쿠는 12월이나 돼야 어쨌든 복귀잖아요. 네. 네. 그 상황에서 지금 빡빡한 강팀과의 일전이 앞으로도 쭉 이어지는데 맨시티 뭐 뉴캐슬 뭐 쭉 이어지잖아요. 네. 네, 요 일정 동안 지금 요 허리 라인은 잘한다 쳐도 마무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잭슨이나 이런 공격진들, 예, 이런 걱정은 있습니까? 지금 토트넘 같은 경우는 일단 조금 이따가 물어볼게요. 네. 걱정은 많은데 뭐 저는 사실 조금 이제 첼시를 항상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자 긍정적으로? 하는 입장이라 되게 첼지님이랑 다른 입장이시네요. 첼지님은 항상 부정적으로 보시거든요. 항상 부정적으로. 그러면은 잭슨은 잘 샀다. 잭슨은 좋다.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까지만 일단 그러면은 누구를 안 데려도 된다?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데려와야 된다. 이런 타입이구나. 우리 애들은 좋지만 네, 더 있으면 네. 더 좋고 네. 막 이런 타입이구나. 1월 이적 시장이라도 확실한 공격수가 매물이 올라오면 네. 무조건 사야 된다. 무조건 사야 돼요. 니콜라 잭슨은 부족하다. 네. 아직은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일단은 결정력이 많이 부족하고 결정력. 네. 그다음에 저는 잭슨이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이게 내려와 주면서 연계를 할 거면 저는 진짜 케인처럼 아니면 네. 조금 이렇게 좀 포처처럼 앞에 이렇게 좀 박혀서 네. 골을 넣어주는 홀란드 같은 스타일을 네.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내려와서 연계를 너무 잘한다 하기도 뭐하고 그다음에 얘가 버텨주는 것도 잘한다 하기도 뭐하고 그냥 진짜 뭐하고 하는 선수. 뭔가 다 모자른데 네. 아직 미완의 네. 선수다. 모자라지만- 미완의 대기 좋게 표현하면. 아까 모자라지만- 처음에 잭슨 괜찮다 그러지 않았어요? 열심히 하시니까 이제 아니 저기 지금 토트넘 팬이신 분이신 것 같은데 저분 보엘리 마인드라고 토르보엘리 마인드라고. 그러면 공격진은 뭐 스털링은 뭐 그래도 자기 몫은 해주고 있다고 치고 네. 무드리, 콜 파머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베스트를 토트넘전에는 어떻게 나와야 되는 겁니까? 저는 사실 그 아스날전 때 했던 콜팔머 제로톱을 되게 인상 깊게 봤어서 콜팔머가 이제 중앙에 나오고 잭슨은 빼고 네, 잭슨을 빼고 그다음에 저는 무드릭, 스털링 이렇게 나오는 그냥- 게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콜팔머랑 갤러거가 그렇게 제로톱을 써서 이렇게 스위칭하면서 둘이 전방 압박 해주는 게 되게 너무 인상 깊더라고요. 네. 요 전술 되게 괜찮다 싶어서 토트넘 상대로도 한번 꼭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초롱님이 들었습니다. 지금 첼시 얘기를 공격진 토트넘의 그 최근에 막강한 그 히살리송, 손흥민, 클루세스키 아주 잘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토트넘 팬 입장에서 들으면은 어떤 느낌입니까? 첼시의 이 공격진 얘기가. 아 첼시 공격진 생각을 하면 아 다행이다. 우리는 저렇게 망하진 않아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아쉬운 건 아무래도 전문 스트라이커의 부재인 것 같아요. 손흥민 한 명으로는 시즌을 전부 토트넘도 그런 네. 걱정이 있어요. 아쉬운 걸 찾자면 네, 아쉬운 걸 찾자면 전문 스트라이커의 부재인 것 같아요. 저희도 1월 이적 시장에 괜찮은 매물이 나오면 일단 사고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럼 매물이 나오면 어쨌든 공격진부터 먼저. 공격진도 공격진인데 수비진 뎁스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일단 로메로 반더벤이 너무 잘해주고 있지만 전 경기를 아마 소화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센터백 보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근데 일정이 이렇게 빡빡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맞아. 토트넘이. 네. 그런데 부상만 없으면은 그래도 베스트 체제로 계속 가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좀 걱정되는 건 뭐 체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좀 걱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곧 아시안컵 나가는 손흥민 때문에 공격진도 좀 걱정이 돼요. 1월에 네. 일단 첼시전이 중요한데 첼시한테 뭔가 약간 여기는 좀 겁이 난다. 첼시 그런 게 있다면은 어떤 거예요? 이걸 조심해라. 저는 없어요? 별로 생각을 안 해보시는 것 같아요. 첼시 정도면 좀 가볍게 이길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첼시한테 질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첼시한테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여긴 그래도 조금 첼시가 강할 것 같은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지금 없는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준님은 네. 어떻습니까? 그래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무조건 있습니다. 무조건. 있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까지의 포스테코글루 전술 중에서 좀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이제 우도기 선수의 오버래핑이 되게 풀백의 활발하다. 중앙 지향적인 오버랩. 저는 특히 이제 우도기 선수가 되게 공격적인 스타일의 풀백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공격에 참여를 하는 걸 보고 이번 경기 나올 수 있죠. 네, 지난 경기 뭐 피로 때문에 네. 한번 쉬었는데 이번 경기 나오고. 이제 우도기의 그 상대편이 되는 이제 무드릭이나 스털링이 무조건 뒷공간을 침투할 수 있다. 무드릭의 최고 장점이 이제 뒷공간 스피드 살리기와 이제 스털링의 1대1 저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빠른 그러면 역습 전환으로 네. 중앙지향적인 공격을 하는 풀백의 네. 볼을 뺏어서 네. 2-3-5 빌드업을 하는 네. 포스테코글루의 측면 공간을 네. 스털링과 무드릭으로 허물어 버리겠다. 결국엔 빠르게. 네. 그리고 엔소나 이런 선수들이 배급을 하고. 네, 토트넘은 측면이 많이 빌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도 저는 지금까지 무드릭이나 스털링이 시즌 중에 보여줬던 활약들이 네. 되게 괜찮았다고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측면을 잘 공략한다면 네.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다른 팀들도 올 시즌에 다 그 생각하고 역습 덤벼들었는데 하나도 안 됐잖아요. 네, 네. 안 됐죠. 그게 저는 중원 싸움에서 이미 우위를 가지고 가서 중원 싸움에서 네, 그래서 측면 전개까지 상대방을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고 만약에 되더라도 로메로나 반더벤이 굉장히 빠른 선수라서 뒷공간 커버가 충분히 되고 가능하다. 네. 그래서 저는 무드릭도 무섭지만 개인적으로는 뒷공간이 아니라 온더블 상황에서 더 멋진 모습 보여줄 수 있는 스털링이 조금 걱정이 돼요. 유일하게 그 걱정을 한다면 스털링 선수의 개인 돌파 네. 1대1 이게 좀 그렇습니다. 걱정이 된다. 네. 오히려. 근데 지금 두 팀의 상대 전적이 어쨌든 첼시가 토트넘 만나면 잘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상승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상성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보엘리가 오기 전에는 토트넘을 만난다? 뭐 질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오랫동안 해본 최근에 네. 지난 시즌 맞대결 가장 최근 맞대결 졌을 때 그 이전까지는 네. 계속 이기거나 가끔 비기거나 그랬죠. 계속 한동안은.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 시즌 지기 전에 이제 토트넘을 했을 때 이제 그 전설의 콘테랑 투엘 그 악수 그 사건과 이제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쿠쿠렐라 머리채 그쵸. 맞아. 네. 그때만 아니었어도 이제 계속 좀 더 연승을 쌓아왔을 거고 저는 사실 토트넘이란 팀이 정말 첼시로 팬으로서 상대를 했을 때 무서웠던 적이 없었는데 요새는 또 워낙 잘하긴 하니까 걱정이 있긴 하지만 또 저는 역사를 믿는 편입니다. 그렇죠. 뭐 원지 팀 간의 어떤 상성 분위기.
그런 게 감독 바뀌고 새로운 어떤 또 맞대결처럼도 느껴지지만 그 최근에 가장 최근 경기 한 경기 빼고는 압도적으로 첼시가 계속 토트넘한테 우위를 보였었으니까 그치, 그렇게 어떻습니까? 되면은- 토트넘 팬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항상 첼시를 만날 때는 좀 긴장하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뭐 역사는 바꾸라고 있는 거니까 이번에 또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어쨌든 이겼고. 네. 네. 그래서 좀 흐름이 이 시즌을 기점으로 흐름이 저희 쪽으로 좀 넘어올 거라고 좀 완전히 깊게 연승을 믿고 하면서 아. 네. 하긴 그럴 만한 지금 분위기긴 해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첼시 팬분들도 그래 맞아. 그럴 것 같아. 말하면서 지금 아 그래요? 수긍을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지금. 역사 드립. 저거 읽으면 안 되겠다 다음번에는. 네. 그런 거 쓰지 마시라고요 동포 청년님. 아니 첼시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외부적으로도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더 지금 좀 쫄리거나 그럴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 뭐 승점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미 밑바닥을 찍어서 쫄릴 건 없고 이제 아, 벼랑 끝에 서 있으면 이제 무서울 게 없으니까 오히려 네, 저는 두려운 건 없습니다. 두려움은 없다. 네. 그럼 이 경기 지금 브랜트포드전도 그렇고 이제 상당히 어려운 일정들을 계속 치르고 있는데 네. 이 경기 후에 맨시티전, 또 뉴캐슬원전, 그다음에 브라이튼, 맨유 이렇게 계속 지금 만나거든요. 네. 지금 토트넘까지 포함을 해서 누가 제일 그래도 만만해요? 만만 딱 뭐, 보기에. 이제 사실 분위기 전환을 생각했을 땐 사실 토트넘전을 정말 경기력 좋게 해서 이기거나 저는 사실 무승부만 거둬도 충분히 반전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승부만 거둬도 반전되겠다 네. 분위기상. 그다음에 이제 그 말씀해주신 일정 중에서는 그래도 맨유가 제일 해볼만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스널전 이후로 브랜트포드가 가장 좀 만만한 거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됐고 사실 뭐 장현님은 전승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분위기가 갑자기 또 그래서- 꺾였단 말이에요? 제가 벗을 일은 이제 없어졌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전수하면은 바지를 다행이네. 옷을 벗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럴 일은 없어졌는데. 근데 지난 브랜트포드전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면 첼시가 네. 리스 제임스가 지금 어쨌든 교체 투입돼서 몸을 좀 풀었고 엔소가 뭐 나오고. 새벽 넘어가는 저 리그컵 경기 블랙번전은 물론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은 무두릭 또 엔소 리스 제임스까지 네. 추가로 가세되면서 쿠쿠렐라도 요즘에 폼이 좋잖아요. 네. 지난 경기 폼이 정말 좋았거든요. 네. 브랜트포드전. 그러면은 풀백들이 조금 클래스가 올라가는 뭐 흐름에서는 조금 이렇게 리스크는 없다고 보이십니까? 저희는 일단 선수들의 개개인적인 돌파는 일단 메디슨 한 명으로 충분하다고 충분하다? 생각해서 그 메디슨이 중앙으로 움직여주면 나오는 빈 공간으로 저희 풀백들이 침투를 하면 또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뭐 선수의 퀄리티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토트넘 팬들은 메디슨과 손흥민에 대한 지금 신뢰도와 사랑이 엄청나잖아요. 네, 그냥 뭐 다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저희 지금 보면은 저희한테는 호날두고 저희한테 벤제마라서 지금은 뭐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골 넣는 장인이니까 그러니까. 네. 손흥민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손흥민이라는 선수 말고 네. 토트넘의 손흥민이 지금 첼시랑 붙잖아요. 네. 그런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입니까? 저는 손흥민 선수는 뭐 이게 국뽕이 아니고 저는 진짜 월드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뭔가 제 개인적으로 사실 월드 클래스의 기준이 각 포지션의 이제 탑 3들을 저는 이제 저 혼자서 저만의 탑 3로 네 월드 클래스로 네. 좀 이렇게 규명을 하고 승우님 감사합니다. 이 경기는 손흥민 선수의 골과 함께 1대1 무승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토트넘 첼시 상대로 할 때 이제 또 손흥민 선수가 또 옛날에 그 50m 질주했던 그쵸. 그 골도 있고 이제 그래서 손흥민은 언제나 두려운 존재인 거는 사실 국뽕 빼고 봐도 맞아요. 무조건 1819였나 그게? 네. 네. 와 네. 진짜. 그 경기 토트넘이 이기고 그 이후에 계속 첼시가 6승 2무인가?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리그에서.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계속 승률이 좋다가 최근 맞대결 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손흥민이 뭔가 브레이크를 거는 또 역할을 맞아. 중간중간에 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철웅님은 전체적인 경기 패턴이 이렇게 돼서 토트넘이 이긴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토트넘이 이길 것 같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 어떻습니까? 어떤 흐름으로?
초반에 중원 싸움이 좀 격할 거라고 생각을 초반에는 하고요. 중원성 네. 치열. 그러다가 그 저희 쪽에서 토트넘이 먼저 선제 슈팅을 한번 때리고 나서부터는 아예 저희 쪽으로 소유권이 넘어올 것 같아요. 슈팅으로 분위기를 바꾸네. 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좀 경기를 주도해 나가지 않을까. 그럼 전체적으로 흐름을 다 주도할 것이다. 초반에는 전반적으로? 양 팀 다 점유율을 갖고 가니까 네. 주도를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 네. 비슷하게 가다가 몇 분부터 그럼 주도권이 바뀝니까?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네. 토트넘이 가져가겠다 이 얘기예요. 초반은 약간 이제 뭔가 신경전, 기싸움 네. 이어지다가 25분부터는 토트넘이 주도해서 네. 홈 경기기도 하고 그렇죠. 가는 흐름이 될 거다. 그래서요. 그래서 결국 한 후반 60분쯤에 첫 골이 터지면서 그 이후에 뭐 추가골이 나오든 하면서 뭐 일단 골은 넣고 이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60분쯤에 첫 골. 네, 그럴 것 같아요. 초반에 네, 막판에 또 골 추가골. 네. 첫 골 누가 합니까? 첫 골은 좀 예상외로 미드필더 쪽에서 나올 것 같아요. 사르나 아니면 파페사르가? 네. 그쪽에서 뭐 막 멋들어진 그런 골은 아니더라도 네. 좀 우당탕탕하면서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경기 막판에는요. 경기 막판에는 좀 끝내기 느낌으로 손흥민이 멋지게 한 골 손흥민? 넣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풀타임을 뛴다. 뭐 브레너 존슨이나 뭐 최근에 이런 선수들이랑 교체가 좀 되잖아요. 네. 네, 다른 공격진들로 이렇게 좀 바뀌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계속 간다. 네, 이번 경기는 좀 중요한 경기이기도 하고 손흥민 선수가 중원에서의 연계도 꽤 훌륭하게 잘해주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손흥민이 아니라 클루제브스키나 아니면 히샬리송이 좀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래서 있습니다. 빠지고 그렇게 해서 손흥민의 막판 추가골로 네. 쐐기골이죠. 네. 2대0으로 이긴다. 네. 첼시의 위협은 전혀 없었습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가끔 한 3번 정도 역습은 당할 것 같아요. 3번 정도 역습인데 당하지만 마무리가 안 돼? 당하지만 뭐 비카리오의 선방이 좀 눈부시게 빛나지 않을까. 피카리오의 선방이. 네. 오히려 비카리오를 빛나게 해준다. 네. 이 흐름에 대해서 화가 나진 않으신가요? 뭐 화는 안 나고요. 되게 평정심의 사나이인 것 같아요 좀. 아니 근데 되게 설득력이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시나리오죠. 네. 지금 흐름에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주님은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계세요? 느낌이? 저는 사실 반대로 네. 첼시가 좀 초반에 주도권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 첼시가 강팀을 상대했던 대진이 이제 리버풀이랑 아스날이 있었는데 저는 두 경기 다 경기력도 되게 좋았고 오히려 네, 그 다음에 생각보다 되게 주도를 많이 한 느낌이었어서 또 포체티노가 역시 강팀 상대로는 그래도 맞춤 전술이 어느 정도 통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두 경기를 통해서 저는 조금 하긴 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오히려 첼시가 좀 주도를 할 것 같고 이제 저는 사실 좀 더 슈팅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이제 소극적으로 하거나 이제 선수들의 말도 안 되는 결정력이 나와서 이제 좀 많이 날려먹다가 이제 토트넘한테 주도권이 넘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결국엔 주도권이 넘어가서 결국 승리까지. 그러면은 결국은 브랜트포드전처럼 전반 30분 네. 정도까지 막 몰아붙이고 엄청나게 찬스 많다가 다 놓치고 그다가 이제 토트넘한테 주도권을 넘긴다. 저는 솔직히 그 몰아치는 30분 동안 골을 넣으면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게 안 된다면은 질 거라 생각해요. 저기 채팅 보니까 우도기 선수가 트레이닝에 안 나와서 또 걱정이네요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요. 네. 이게 뭐 피로가 좀 많이 다른 문제가 좀 있습니까? 퍼티기라고만 저는 영어 기사에서 봤거든요. 피로한 부분. 제가 알기로는 우독이 출전 가능한 걸로는 알고는 있는데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될지 상황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벤 데이비스가 나왔을 때는 느낌이 어땠어요? 지난 경기. 벤 데이비스 선수는 뭐 토트넘 팬으로서는 욕할 수 없는 선수긴 한데 저번 경기는 우독이에 비해서 좀 아쉬웠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우도기보다는 네. 뭐 전진성이나 아니면 뭐 전체적인 연계 부분에서도 좀 아쉬웠던 부분이 도드라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저기 보면은 엔조 카이세도면 비수마사르 이길 수도. 그 중원 싸움에서 오히려 첼시가 이기지 않을까라고 이재준님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도 좀 얘기를 한 부분이지만 네, 아예 뭐 엔조나 카이세도 둘 다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반에 중원 싸움 좀 치열할 것 같은데 전체적인 경기 분위기가 저희 쪽으로 넘어오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좀 편하게 경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긴 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중원 싸움이라는 것이 중앙 미드필더 2명이 아니고 네. 포로나 우도기가 가세한 그 중원 싸움이잖아요. 네. 사실은. 네. 네. 그러한 어떤 전술적인 역량,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런 역량과 포체티노 감독은 그것보다는 조금 스탠다드한 운영을 하잖아요. 네. 예, 이런 운영을 봤을 때 좀 느낌이 어때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어떤 평가를 오히려 첼시 팬 입장에서 해주시면 저는 사실 포스테코글루가 이 정도로 잘할 줄은 몰라. 음.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는 결국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 게 포스테코글루 축구가 너무 체력적으로 요구하는 게 좀 많은 축구라는 생각이 체력적으로 들어요. 많은 이게 요구를 한다. 라인을 많이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많이 빌드업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토트넘이 시즌 중후반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셨던 아시안컵이나 이제 그 네이션스컵 이제 차출됐을 때 그때를 넘긴다면 저는 사실 토트넘이 3등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게 안 된다면은 저는 자연스럽게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적의 팬이지만 진짜 잘하고 있다. 너무 잘하고 있는 거는 맞으니까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토트넘 경기 또한. 네. 반대로 포체티노 감독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면 포치티노 감독도 아까 벤 데이비스처럼 토트넘 팬이랑 미워할 수가 없고 이미 다른 곳에서도 좋게 감독 생활하고 계시니까 저희 쪽에서는 응원은 하는데 일단 이번 경기는 이기고 봐야 될 것 같아서 포체티노가 오는 것보다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온 게 훨씬 좋았다. 네 저는 좀 그랬습니다. 네. 솔직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기 전에 환영이었다 아니었다? 저는 환영이었습니다. 환영이었어요? 진짜요? 도메스틱 트랩을 하는 거 보고 그래도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하는 뭐 도박수긴 하지만 충분히 걸만한 배팅이었다고 봅니다. 지금은 토트넘 팬으로서 만족해요? 너무 만족합니다. 지금 8년 생활하면서 챔스 준결승 이후로 제일 만족스러운 시즌인 것 같아요. 감독에 대한 애정이 본인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제 토트넘 팬 친구분들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로 좀 얘기를 해요? 저희끼리 이제 포거지라고 부릅니다. 포거지라고 부를 정도로 좀 저희한테 좀 위상이 높고 되게 친근하고 너무 좋은 감독님으로 이제 이미지가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감독님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 높습니다. 다음에도 또 포시 감독님 오시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감독 포터 뭐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싫어요? 네. 포시가 꽤 있잖아. 네, 꽤 포시가 있긴 하지만, 많죠, 꽤. 꽤 있긴 하지만 저는 포시는 포스테코글루 한 명으로 아, 좁힐 것 그래요? 같습니다. 계속 이대로 쭉? 어. 네. 지금 여기 우리 팬분들 반응을 보니까 결국 싸움은 이 경기는 뭐 팽팽하게 내용적으로는 나타나는데 한골 결국 싸움이. 결정력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결정력에 대한 지금 노하우나 파괴력은 골을 만들어낼 때 인정하시죠? 네. 토트넘이 위에 있다는 압승이죠, 압승. 압승이에요? 네. 그러면 결국 지는 거 아니에요, 첼시가? 네.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요? 네. 어. 저 이제 스포츠라는 게 이제 또 불확실성에 모두가 행복해하고 이제 즐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꼭 질 거라 생각하진 않고 그래도 확실히 결정력 부분에서는 토트넘이 앞서는 게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실 것 같습니다. 되게 현실적인 팬이다. 네. 여기 그 첼시에 대해서 토트넘은 지금 손흥민 선수가 워낙 골을 잘 넣어주고 있으니까 네. 공격수를 한 명 추천해주면 누굴 추천해주고 싶습니까?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선수도 좋고 뭐 이거는 이적 가능성과 상관없이 그렇게 보면은 그 선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분데스리가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라시. 기라시 선수? 기라이 선수. 네. 기라이 선수 충분히 노려볼 만한. 약간 드록바 느낌도 나고. 네, 충분히 네.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기라시, 저도 조금 더 잠깐 지켜보다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미 보여준 것도 많아요. 네. 그래서 사실 영입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조금 더 지켜보는 것도. 아이반 토니는 어떻습니까?
아이반 토니도 괜찮은 자원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조금 더 지금 포체티노를 생각하면은 좀 기라시가 좀 더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쨌든 뭐 기라시든 오시맨이든 아이반 톤이든 원톱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좀 어. 해결사라고 좀 할 만한 그런 공격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니콜라 잭슨은 타팀 팬이 보기에도 부족한 느낌이 드시는 거예요? 네, 저희 좀 안타깝다고 그래요? 생각이 들 정도로 결정력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움직임이 또 많이 아쉽던데 그 첼시 경기 네. 지난 경기 같은 경우는 공격 전환할 때 움직이는 동선이 노련미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움직여 줘야 될 때, 끊어 들어가야 될 때, 이럴 때 들어가지 못하고 빠져줘야 될 때 또 빠지질 못하고 그렇게 아직은 경기를 풀어나가는 노련미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선수는 아직은 좀 많이 배워야겠다. 기본적으로 지키는 능력, 홀더 플레이도 좀 약하지만 피지컬적으로. 예준님 누가 왔으면 좋겠어요? 아, 공격수 한 명만 오면 저는 아이반 토니가 지금은 제 원픽이고요. 기라시 지금 진짜 잘하고 있긴 한데 저는 그 분데스 반짝 선수들에 대한 이제 첼시가 대인 게 너무 많아서 저는 잘 못 믿겠습니다. 분데스에 좀 되었으니까. 네, 하베르츠 그렇죠. 같은 경우도 베르너도 마찬가지죠. 그 사이에 마샬파입니다. 드록바 그립다고. 네, 김현진님이 기라시 나이도 많아서 기라시 나이가 어떻게 돼요? 27살 27. 인가 그렇죠. 나이가 꽤 있죠. 기라시 선수는 진짜 첼시는 디에고 코스타 이후로 죄다 망했네라고 푸용님이 점점점.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좀 이 팀은 그 서로 좀 너무 칭찬만 하고 좋은 얘기만 또 서로 하시는 느낌 같아서 네 뭔가 이 팀은 이게 너무 안 좋다 이 팀은 이거 안 하면 망할 거다 뭐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지금 당장의 상황으로는 아무래도 계속 말한 결정력이 부재인 것 같고 무조건 공격수를 네, 사라? 네. 뭐 그 외에는 뭐 경기를 풀어나가는 것도 휘몰아치는 것도 초반에 굉장히 잘하니까 그 점만 극복한다면 충분히 상위권 노려볼만 하다고 봅니다. 사실 마무리가 너무 안 되는 건 좋겠다. 사실이니까 네. 너무 좋게 말했다. 상위권은 첼시의 최종 순위는 어떻게 예상해요? 올 시즌? 근데 냉정하게 생각하면 7위 예상합니다. 7위! 네. 네. 토트넘은 물론 칭찬할 거만 지금 올 시즌 잔뜩 있지만 그래도 여기는 이거는 진짜 너무 안 좋다. 토트넘 안 좋을 거다. 이렇게 또 하실 분이 있으면 딴 건 필요 없고 지금을 즐기십시오. 지금을 즐겨라. 뼈 있는 말이네. 지금을 즐기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최종 순위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올해는 토트넘이 일단 뭐 유럽 대항전도 없고 어. 좀 체력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사실 3등 예상하고 있거든요. 3위 예상한다. 네, 토트넘이 3등 할 수 있어요. 1위는요? 저는 맨시티가 맨시티가 우승을 한다. 결국은 네. 2위는 아스날이고. 아스날, 네. 어떻게 보십니까? 1, 2, 네, 4강. 충분히 1위 네. 있다고 보는데 3등, 2등 그 사이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우승은 안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승은 맨시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네. 토트넘이 우승 가능성은 좀 힘들다? 희망적이진 않네요. 우승했으면 좋겠죠. 어. 네, 팀 팬으로서 무관이라고 놀림 받는 것도 지겹고 우승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어우맨이라고 하죠. 어차피 우승은 맨시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번 시즌 3위나 2위로 마무리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리버풀은 제낀다? 아이고. 3위 아니 그러니까 2위 아스날이라는 네, 2위 아스날이니까 뭐 제끼지 않을까. 네. 너무 착하신 분들 오셔서 그러니까. 조심스러워하시는데 뭐 조심스러워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분들도 생방을 어. 의식하는 거죠. 내가 어. 말을 잘못했다가 이게 네. 평생 나오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차팅하시는 분들을 의식해. 그러니까. 무서워요. 너무 착하신 분들이야. 자, 요리도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갈하고 정직하고 맛있게 해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면 골은 몇 대 몇일 것 같아요? 생각하자면 저는 만약에 첼시가 그 주도권이 있는 30분 안에 골을 넣으면
1대1. 1대1. 1대1 생각하고 30분 안에 골을 넣으면 네, 1대1. 네. 그래도 못 이긴다? 그러니까 희망 회로를 돌려도 1대1 무승부다. 아닙니다. 저 2대1로 하겠습니다. 2대1로. 그게 어딨어요. 희망으로 좀 돌리겠습니다.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칙팬인데 그렇지. 선제골을 넣었는데도 비긴다 그러면 아니 근데 지금 너무 예준님이 비관적이다. 지금 머릿속에 생각했어요. 지금 보고 있는 그 팬들분들 중에서 본인 주변에 또 첼시 팬이 있으면은 무승부라고 했으면 야이 삐비비 이러면서 너 자존심이 지금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거 생각했죠 지금. 2대1 봅니다. 2대1. 2대1? 네, 어떤 경우에도 2대1 보겠습니다. 네. 아까는 2대0이라고 그러셨고. 네, 저는 충분히 2대0, 2점 차 이상이라고 봅니다. 일단. 그러면은 골을 못 넣는다? 0이라는 거는? 이번에도 골을 못 넣는다 득점? 넣을 기회는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결정짓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올 시즌에 보면은 약간 위태위태했던 순간 물론 토트넘도 지금 무패 행진이지만 약간 이제 판정에 또 도움을 받았던 그런 상황도 있었고 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운도 작용이 됐어요. 물론 운을 상대한테 내준 경우들도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왠지 진다면 이런 리스크 때문에 진다. 예를 들어 뭐 첼시는 산체스 키퍼가 갑자기 이상한 패스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들이 있지 않겠어요? 네. 토트넘이 진다면 어떤 것 때문에 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다면 그냥 제 생각은 저희 미드필더진의 부상이라고 봅니다. 부상 때문에 호이비에르나 다른 선수들이 나오게 된다면 거기서부터는 중앙 경쟁이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벤탄쿠르가 폼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던데요? 네 나오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뭐 포스텍 전술에 많이 녹아든 것도 아직 아니고, 적응이 안 네, 됐으니까 아직 불안한 모습이 꽤 있을 것 같아서 네. 미드필더진의 부상만 조심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뭐 토트넘 팬들도 뎁스에 대한 문제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큰 리스크는 없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갑자기 경기 중에 부상당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으니까. 네. 첼시는 좀 많죠. 걱정되는 게. 많죠. 많은데 그래도 이제 항상 저는 희망을 가지고 봐야죠. 네. 봐야죠. 아니 이게 뭔가 조금 팀 상황이 비슷해하면 막 이게 티키타카가 될 텐데 이렇게 말하면은 네 그런 것 같아요. 교수님 마인드. 그러면은 네좀 힘듭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만약에 진다. 네. 망했다. 첼시. 뭐 3대0 막 이렇게 진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제일 리스크가 큰 게 느껴집니까? 걱정되는 부분? 가장 걱정은 사실 저는 아무래도 결정력. 결정력 그냥 일단 3대 마무리가 안 된다. 일단 그 0이라는 그 자체가 일단은 제일 리스키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산체스가 항상 불안해서 사실 저는 페트코비치를 좀 보고 싶은데 네. 왜 이렇게까지 산체스를 고집하나 싶은 생각도 있어요. 페트코비치 키퍼에게도 한번 기회를 줬으면 네, 좋겠다. 그래서 블랙번 전에 한번 기회를 줘서 어.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싶어서 네. 페트코비치도 좀 경쟁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산체스가 워낙에 굵직한 실수들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산체스 리스크랑 결정력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큰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블랙번 전에는 리그컵 경기는 페트코비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페트로비치가 그렇죠? 네.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저는 흐름 조금 첼시가 그래도 승리를 하면서 뭔가 분위기도 좋아지고 우리 뭔가 좀 이제 좀 돼간다 희망으로 돌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끊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안 그래도 이제 이후에 계속 힘든 상대들을 만나는데 그런 데 있어서 또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뭔가 그 희망 회로의 흐름조차도 무너질까봐 저는 그게 조금 걱정되는 것 같아요. 진짜 첼시 팬들이 그걸 제일 걱정하는데 네. 실제로 그렇죠. 지금 경기 일정 자체가 이 경기 그쵸. 지면은 뚜루루 무너질 수 있는 흐름이거든요. 네. 네. 근데 뭔가 저는 사실 브렌트포드전 지는 거 보면서 그냥 뭔가 저는 아까 댓글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디에고 코스타 이후로 이제 원톱이 없는 첼시의 이제 저는 패배 표본이다. 약간 첼시 패배 클래식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뭔가 그냥 그 일정 남은 게 사실 너무 빡세서 그걸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은 게 문제지. 저는 사실 그 브렌트포드한테 이제 소위 말한 그 딸깍 축구한테 이제 진 거는 항상 있어왔던 일이라서 사실 막 엄청 화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따라 유니폼의 어깨가 굉장히 축 처져 보이는 그런 느낌은 왜 그런지 제가 본 유니폼 입은 사람 중에 제일 어깨가 처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손흥민 선수는 이번에 아까 한 골 넣은다 그러셨는데 네. 올 시즌 손흥민 선수의 그 원톱 역할에 대해서 토트넘 팬 입장에서는 완전 만족이세요? 어떠세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좀 변화를 주는 것도 좋다. 뭐 저는 충분히 만족하는데 다른 팬분들은 뭐 아쉬운 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래요? 뭐 지금처럼 공격수가 골만 잘 넣으면 됐지라는 마인드라서 저는 일단 충분히 뭐 만족하고 있어서 손흥민 선수의 백업 정도만 한 명 겨울에 구하면 충분히 우승 경쟁까지도 그건 좀 힘들려나? 네, 노려볼 만하다고 봅니다. 손흥민 선수의 백업. 네. 네, 손흥민 선수가 간혹 뭐 네. 쉬어야 될 흐름에서 로테이션 할 수 있는 정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 네. 브레넌 존스는 안 돼요? 브레넌 존슨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죠. 아직 경험적인 부분이나 세밀한 마무리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꽤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뭐 당장 급하면은 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시안컵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브레넌 존슨이 폼을 올려서 브레넌 존슨 기용하는 것도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히살리송 선수를 그냥 그 1월에는 히살리송 선수가 그냥 손흥민 선수 대신에 네. 톱으로 갈 확률이 더 높지 않습니까? 아 그렇긴 한데 토트넘 팬들도 히샬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진 않아요? 토트넘 팬들은 이제 미운 오리죠. 이제 뭐 욕하기도 애매하고 비싸게 데려왔으니까 뭔가 보여주기라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최근 경기 윙으로 나와서 꽤 괜찮은 활약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존슨이 좀 더 톱에 처진 톱으로 좀 위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첼시는 지금 아직도 84년생 티아고 실바가 센터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토트넘을 보면은 판더벤 또 로메로 아주 빠르고 역동적인 센터백들이 지금 있잖아요. 네. 네. 좀 이런 부러운 부분도 있습니까? 센터백 보면 저는 사실 센터백은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안 부러워요? 네. 센터백은 저희는 워낙에 훌륭한 친구들이 많아서 코르일 디사시면 네. 충분하다. 네, 그리고 네. 이제 또 웨슬리 바디아실도 있고 바디아실 있고 네, 포파나도 이제 음. 좀 오래 쉬긴 하지만 돌아온다면 또 언제든 잘해줄 선수라고 믿고 있고 토트넘은 이제 반더벤 로메로 빼고는 뭐 솔직히 센터백에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뭐 별거 없지 않나. 다이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이어는 네. 아유 이게 뭐 비난을 하면 안 되지만 이제 조금 아니 그냥 본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네. 사우디로 좀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갔으면 좋겠어요? 네, 이적료라도 좀 빨리 챙겨받게 사우디를 좀 갔으면 해요. 어. 근데 이제는 욕하기도 힘들 정도라서 좀 짠하다 이런 느낌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이어는 정리돼서 다른 센터백 자원이 와서 네. 주전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고 또 우리 70팬 김예준 씨는 어차피 지금 부상 때문에 문제지 다 복귀하면 티아고 실바 없어도 우리는 충분한 센터백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네. 네, 그렇게 되게 긍정적이시네요. 네. 항상. 센터백은 그래도 저는 그래도 우리 팀의 자랑이 아닐까. 네, 지금 잭슨 입술에 하나- 제 웃음이 나요. 최전방 공격 라인만 지금 문제예요. 그러면 만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일단은 공격수가 제일 문제인 것 같고 저는 사실 스털링의 백업이 없는 것도 좀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오른쪽 윙에서 이제 왼발을 쓸 수 있는 선수가 마두에케가 그 친구 좀 아쉬워가지고 마두에케, 마트센, 무드리 만약에 요 세 명만 본다. 네. 또 워싱턴까지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누가 제일 먼저 팍 터질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 스쿼드에서 무드릭을 제일 좋아해가지고 무드릭을 항상 믿고 있고요. 또 이제 신무형이 잘해줘야 첼시가 살아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신무형, 네. 무드릭이요. 네. 일단 무드릭이 저는 그래도 제일 빨리 터질 수 있을 것 같고 워싱턴은 아직은 너무 어리고 좀 경험도 없고 터지기에는 너무 아직은 아가고 네. 마트세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마트세는 진짜 첼시 임대 돌아와서 교체로 출전했을 때 저는 솔직히 장점이 단 한 가지도 보이지가 않아서
이 친구가 왜 재계약 거부를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무슨 배짱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겨울에 잘 처분을 했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이제 마트센 마두에케는 좀 많이 아쉬워서 저는 사실 왼발을 잘 쓸 수 있는 오른쪽 윙어가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스트라이커와 함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두에케나 이런 선수들은 부족하다. 네, 부족합니다. 네. 그 선수가 또 와야 된다. 네. 결국엔 또 아니 제임스 같은 선수가 살아나면 콜 파머 선수를 약간 중앙지향적으로 배치를 시키는 것도 네. 방법일 수 있어요? 방법일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아직은 오른쪽 윙은 그래도 스털링이 주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른쪽 윙이 오히려 스털링이 네, 주전이다. 저는, 네. 지난번 경기처럼 왼쪽 가끔 왼쪽 나오는 거 말고 네, 계속 무드리기 왼쪽 네. 주전, 스털링은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네 그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펩시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벌써 57분이라서 이제 저기 그 제작진들이 이제 좀 그만하라고. 그렇군요. 벌써 1시간이 됐는데 오늘 사실은 우리 팬분들이 라이브 방송 또 처음이고 이런 방송 처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뭐랄까요? 좀 매운맛을 좀 보여주는 이런 방송보다는 오늘 또 이렇게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었어요. 네. 처음이니까 또 그런 부분 너무 야 이거 너무 재미없지 않아요? 이렇게 너무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나와주세요. 계시는 분들이 네 나와주셔서 방송을 하시면 또 재밌게 해줄 수 있는 분들을 또 찾고 있으니까 또 그런 재밌는 방송도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러모로 유익한 방송이었어요. 네. 우리 철웅님이나 예주님이 거의 그 기자나 그 해설가들 여기 패널들처럼 맞아요. 말씀을 해주셔서 그쵸? 약간 날 것의 느낌보다는 기존에 방송하던 패널 같은 느낌? 뭔가 좀 공부를 많이 하시는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공부를 뭔가 축구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하고 거기에 애정도 있어서 여러 가지 운영도 하고 계시니까 분석의 기본이 좀 잡혀 있는 그런 느낌, 정확해진 느낌이었다. 그래도 재밌었대요. 나도 재밌었는데 그래도 꿀잼. 네. 하긴 그래요. 뭐 여기서 이렇게 약간 날 것처럼 이렇게 싸운다고 재밌는 건 아닙니다. 맞아. 네. 재미없다는 거는 장지현님의 속마음 아닌가요? 그러셨나요? 아니 제가 재미없다. 저는 재밌었어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재밌는데 아까 보니까 뭐 조금 뭐 지루하다는 느낌처럼 해서 올리시길래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요. 또 이게 좋았죠? 편집을 하면은 또 되게 재밌게 나오기 맞아요. 때문에 이게 어차피 편집본이 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네, 편집하면은 또 아주 깔끔한 방송, 맞아요. 또 딱 함축적인 정보만 딱 들어가는 방송 나올 것 같고 마지막으로 너무 순한 맛이면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인사하시면서 욕 한번 해주시면 돼요. 네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스코어 바뀌지 않았죠? 네. 예상 스코어. 네. 말씀하시면서 화이팅 하시면서 서로 끝내주시는 거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토트넘 대 첼시전 저희 토트넘이 2대0으로 이기면서 신나게 승리 가져갈 것 같습니다. 이분 능글능글 방송 너무 잘하세요. 네, 우리 예수님은 첼시 대 토트넘 저는 이제 첼시가 2대1로 승리하길 바라고요. 손흥민 선수 내년에 사우디 가서 꼭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손흥민 선수가 사우디 가서? 네, 저는 항상 말년에 사우디 가서 손흥민 선수가 좀 행복 축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래요? 토트넘이 많이 내리막을 근데 갔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아직 말년이라고 하기엔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제 곧 계약이 끝나가는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네. 저는 팔 수 있을 때 팔고 네. 이제 토트넘도 이제 자기 위치를 찾아가는 네. 게 좋겠다라고. 예수님은 이제 방송할 생각이 없는 거야. 마지막에 손흥민 팬 무시. 나 여기 이제 안 해. 나 갈 거야. 음악 할 거야. 안녕. 손흥민 원래- 무시. 야 손흥민 내년에 사우디 가. 원래 힙합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저항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할 말은 하고 살아야죠.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안녕히 계세요. 네, 얘기 다음에 같이 봬요. 해봤습니다.